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아닙니까? 네. 학창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아, 그런가요? 우리 이주호 기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프로 같은 스승이 과연 있을까? 아,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스승 하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죠? 네. 네, 그냥 아주 어두컴컴한 그 밤에도 그 밝은 별빛 하나 보고 걸어가는 느낌. 이야. 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표현도 인문학적이시네요. 네, 저 사람만 보고 가면 되니까 네, 그런 사람 하나 잘 마련하시면 참 그 인생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한지원 기자가 뉴스를 전해줄 겁니다. 네. 저희 취재본부에서 굉장히 꼭꼭 숨겨두고 있었던 우리 알토란 같은 기자거든요. 네. 한지원 기자가 잠시 후에 뉴스를 전해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될 것인가의 어떤 한 가지 그 지역으로 우리가 중동 국가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성일관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동 순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예정이니까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지원 기자와 함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뉴스 3 처음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도 인덱스 때도 네, 잘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요. 서로 뭐 칭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나 본데 뭐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네, 하여튼 뭐 그때 인덱스 할 때 네. 댓글에 막 정프로님이 벼랑 끝으로 몬다고 직원 벼랑 끝으로 몬다 뭐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 몰릴 자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부터 전해주십니까? 네, 일단은 그 미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휴전으로 이제 투심이 회복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를 제외하고 아주 조금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0.21% 하락했고 나스닥은 0.72%, S&P 500은 0.1% 이렇게 각각 상승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급등했던 만큼 좀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전일에도 S&P 500이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하고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렇죠. 다우를 제외하고 이제 일제히 랠리를 했거든요. 네. 이로써 이제 이번 주에 들어 현재까지는 S&P 500은 한 4% 그리고 다우는 1% 각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6%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기술주가 좀 랠리를 주도를 했는데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한 4% 넘게 급증을 하면서 좀 기술주가 급등이겠지. 급증이겠니? 네, 급등. 죄송합니다. 오늘 들리네. 네, 급등하면서 이제 기술주가 랠리를 이끌었고요. 이제 주가가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제가 좀 신기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춤추는 거? 네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발레 동작부터 뭐 셔플 댄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동작이 좀 민첩해지고 유연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작년 사이버캣 발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어그적 걷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격 조정 이슈도 있었는데 어제 공개된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먼저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야 뒤에 끈 달렸잖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야, 끈 없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왼쪽에서 또 셔플 댄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니, 영상은 굉장히 네.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캡처한 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영상 이제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근데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네, 실제 영상을 보면. 네, 그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이제 1,400원대 초반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5일 이제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한 11.5원 정도 하락한 1,40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장에서 이제 추가로 낙폭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1,390원 초반까지 이제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깜짝 놀랐었던 게 네네.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였었나요?
네, 장마가. 한 5시쯤에 갑자기 1,420원이었던 환율이 1,395원까지 내려갔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원화 강세가 갑자기 났었죠. 근데 그때 네. 무슨 뉴스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한미 환율 협상 소식이 들렸었는데 한미 환율 협상. 네네. 그게 이제 좀 뒤늦게 알려진 소식인데요. 네. 이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이제 지난 5일에 그 밀라노에서 미 재무부를 만나서 이제 1시간가량 환율 협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오후 늦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요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에서 달러 약세를 좀 끌어내기 위해 이제 압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네.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환율 문제를 압박하는지를 이제 두고 이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흐름은 이제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로봇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아, 로봇 가격이 지금 나온 네, 걸로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2,500에서 네. 그 저 정도로 만약에 잘하고 집안일도 만약에 하면 네. 좀 팔릴 것 같은데. 네, 그 렌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구독으로. 네네네. 아, 그런 월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요.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네. 하는 걸로 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지 이게 그냥 계속 춤만 출 수는 없잖아요, 얘가. 뭐 저걸로 뭐 설거지를 좀 한다든지. 네. 그래야죠. 그런 거 좀 이제 네. 와,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진짜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 살짝 좀 저 발열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안고 자기. 겨울에 이렇게 안고 자거나. 아, 죽부인처럼. 아, 약간 좀 중국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과 시리아의 첫 정상회담 관련 소식인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순방 이틀째인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이제 아메드 얄라나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사진을 보면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얄사라 대통령과 반갑게 약수하면서 이제 회담을 했고 진행을 했고요. 이날 이제 미국 시리아 정상회담에서는 무하마드 왕세자가 이렇게 동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 티르키예 대통령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아,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얄사라 대통령에게 네. 시리아의 새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좀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지시한 이제 제재 해제는 시리아의 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국가를 계속 추가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은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네. 이스라엘과 중동 그다음에 아랍 이슬람권의 이제 국교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협정이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날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도 촉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이 회담에서 또 이런 아브라함 협정과 함께 이제 모든 외국 테러리스트에게 이제 시리아를 좀 떠나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도 좀 추방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IS 재기를 막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요구도 했습니다. IS가 지금 다시 그 시리아에서 뭔가 막 활동을 하려고 재건하려고 네. 하는데 그거 못하게 좀 하자. 네, 지원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것들. 이제 네. 네. 근데 저 알샤라 대통령이 네. 그 국왕이 있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실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시 대통령인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전에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에서는 그 이란 러시아의 후원을 받으면서 조금 중동의 이제 반미 군사 연대 그 저항의 촉의 일원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저항의 촉은 그 반미국, 반이스라엘 무장정치 연합체를 이제 합치는 용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아사르 가문의 통치가 53년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내전이랑 부패가 좀 심각해지면서 경제가 이제 극심하게 악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12월쯤에 이제 정권이 탄압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쿠데타였죠, 겁니다. 쿠데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아 정부는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아사드 정권이 퇴출된 뒤에 수립된 새 정부고요. 친서방, 친아랍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 후에 좀 취재진을 만나서 이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다. 터프가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강력한 과거를 가진 전사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는 상황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다. 그래서 그와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좀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리아가 굉장히 하여튼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죠. 네. 거기에 막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네. 막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지금 뭐 국제 정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한 맞습니다. 모양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열린 걸프 협력 회의에서 이란에 이제 핵무기가 없어야 좀 합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협정 회유와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요. 이란에 이제 핵 협상 합의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이란한테 좀 이런 핵 무기를 보유하지 말고 테러 지원을 좀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이제 이란을 향해서 좀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영구적이며 좀 검증 가능하게 중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전날 이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행사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지도부가 이제 이웃 국가들을 좀 계속 공격을 한다면 아마 이란의 이제 예전에 석유 수출을 좀 제로로 만드는 그런 최대의 압박을 좀 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이제 뭐 다른 세력들을 이제 뒤에서 지원하면서 그렇죠. 예, 중동 쪽에서 뭐 여기저기 문제도 좀 일으키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신 뭐 이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안 하면 뭘 줄지는 얘기는 없는 거 네, 같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보여드린 게 없습니다.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그 앞서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 그 지난달 12일부터 뭐 이달 한 11일까지 한 4차례 정도 이제 오만의 중재로 고위급 핵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양측 모두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현재 이제 중동이 이런 헤즈볼라의 뭐 실각이랑 시리아 정권 교체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동 정세의 변화를 이용해서 좀 최대한 미국을 좀 원하는 방향으로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 협상에 이걸 카드로 쓸 네, 거다. 네. 아.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이어서 이제 해외 소식인데요. 네. 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이제 군사 압박 고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이 네네. 뭐 근데 한지원 기자가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출신이 뭐예요? 제가 대만에서 대학교로 나왔습니다. 네. 왜? 뭐 왜 하고 물으신 분은 처음이세요. 뭐 대만이 좋아서 유학을 갔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대만에서 어린 시절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네. 딱 20살 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네. 대만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죠? 네,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그게 대만 영화예요? 네, 대만의 뭐 나의 소녀시대나 이런 거 다 대만 영화거든요. 그 그래요? 청춘 하이틴 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자라는 세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어가 굉장히 붐이어가지고 유행이었어요? 네. 한때 그럴 때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앞으로는 영어 필요 없고 중국어를 해야 네. 된다 그쵸, 이럴 때가 그쵸. 있었죠. 네, 그래서 대만 그때였습니다. 갔어요? 네. 이제 오. 중국에는 워낙 한국인들이 많아서 대만에 조금 유학 가는 사람이 그나마 이제 학구열이 있는 분이면은 그래요? 네, 대만으로 조금 많이 갔었습니다. 따자하오 근데 발음이 좋으신데요? 오셔시마 오. 말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대만에 네. 지금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다.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대만군이 자체 개발한 뭐 차세대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모습을 이제 어제 처음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보이는 왼쪽 사진이 대만이 자체 개발한 젠2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젠2. 네네. 이게 이제 그 대만 육군이 전날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의 이제 남북 핑둥 기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시작해서 젠2 미사일 그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군 관계자가 이제 육군 방공대대가 드론이나 헬리콥터 공격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목표물을 격출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거리가 한 15km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자체 개발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모습을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은 다른 이제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대만 언론은 이제 대만 국방부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한 143억 달러 이제
약 6,600억 원 정도로 투입을 해서 교전 통제 시스템 6개, 그다음 위상 배열 레이어 시스템 6개, 뭐 발사 차량 29개, 그다음 젠2 미사일 뭐 246기를 모두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15km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멀리 보내는 공격 무기가 아닌 거잖아요, 원래.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 15km 정도면 네. 거의 뭐 우리나라 따지면 자주포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그럼 뭐 이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자체 개발해서 최초로 공개를 자체 했다. 개발했다? 네, 공개를 했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만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3일에도 그 대만에서 이제 대만으로 인도된 그 미국 하이마스라는 무기를 네. 이제 실사격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알렸는데요. 이 하이마스 무기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네.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대만이 훈련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 인도와 그 파키스탄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그 파키스탄에 동원된 무기가 중국산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한 성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무기가 이제 인도와 같은 서방 혼합 무기를 좀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대만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뉴스고요. 사실 인도 파키스탄 그 무력 충돌 있을 때 후속 뉴스로 가장 크게 좀 화제가 됐던 것도 저는 그거였다고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산 무기,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 약간 무기의 어떤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분쟁으로 좀 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만 쪽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개발했던 무기를 또 실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민진당 이제 관팅 의원이 지난 10일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중전은 중국의 대공 미사일과 프랑스의 미티어 미사일이 처음 맞붙은 사례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성능을 좀 발휘했는지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방위 체계를 조달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군사력이 현재 굉장히 무섭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핵미사일 보유와 전투기 실전 능력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비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이기도 하고 사진을 보면은 중국 재정부는 5일 전인대 연례 회의에 보고한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네. 이는 이제 일본 국방비의 3.8배, 그다음에 한국 국방비의 4.4배, 대만의 13.6배 정도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도 이제 중국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보유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현 속도를 만약에 유지를 하면 9년 대화의 목표 시한으로 이제 2035년에는 1,500개 핵탄두를 보유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1,500개까지 가질 필요가 있나? 요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렇다고 1,500개라고 더 무서워하고 뭐 1,300개라고 좀 덜 무서워 이럴 건 아닐 거 한 개도 아니에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튼 이제 중국이 그런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하면서 네. 대만이 좀 많이 겁을 먹는다. 하여튼 걱정을 좀 많이 네, 한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네,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트럼프가 좀 미중 협상 무역 협상 결과를 좀 설명을 하면서 통일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는 중국에도 우리 미국에게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대만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네.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그럼 이제 대만 얘기가 쪽에서는 나오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에서 이제 이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만 문제가 다뤘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는 좋은데 통일이란 얘기는 왜 했나? 왜 했을까? 굳이 통일이란 얘기 꺼내갖고 해당되는 나라도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아니면 그렇죠. 뭐 대만하고. 네. 그렇지. 네. 근데 중국 얘기하면서 통일 얘기를 하면 굳이 대만은 굉장히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은 좀 짜증을 좀 냈겠군요, 이거. 네. 그래서 계속 뭐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이런 관련 언급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네.
여튼 지금 대만이 굉장히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같은 것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미국산 무기 혹은 뭐 대만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그렇게 쉽게 중국한테 밀린 나라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세 번째 뉴스 가볼 텐데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긴 업체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AI 열풍이 불면서 그 떠오르고 있는 게 냉난방 공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글로벌 공조기기 업체를 인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 냉난방 공조 시장이 2030년까지 140조 원대로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가정용 상업시설 위주로 이제 공조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나 뭐 기가팩토리 이런 대형 산업시설로 공조 사업에 이제 역량을 좀 대폭 넓혀서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한다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이제 보유한 독일 플렉트 그룹의 네. 지분 100%를 15억 유로로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플렉트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로 불리는데 네. 지난 1918년에 설립돼서 와. 100년 이상의 이제 축적된 공조 기술력을 보유한 곳입니다. 유럽 기업은 웬만하면 다 100년 된 것 같아요. 1918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65개국의 이제 가정, 사무실, 뭐 학교, 병원 같은 이런 첨단 시설에 중앙 공조 제품이나 뭐 솔루션 이런 게 공급이 돼서 7억 유로 이상의 연 매출을 내고 있는 글로벌 톱티어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공조 업체에 주목하게 된 건 앞서 말했듯이 AI 열풍 때문이고요. 예, 예. 이 냉난방 공조 사업이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네.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보고 이제 인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나 뭐 로봇, 자율주행 확장 형식 그 XR 같은 이런 확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필렉트를 전격 인수했다 답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제 공조 사업 중 공항, 쇼핑몰, 공장 등 같은 이런 대형 시설을 좀 대상으로 하는 중앙 공조 시설이 2024년 610억 달러에서 2030년 990달러로 연평균 8%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분은 2030년까지 한 441억 달러가 이제 규모로 클 것으로 봐서 네.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관측이 되고요. 네. 저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50은 컴퓨팅, 그러니까 네. 컴퓨터 돌리는 데이터 돌리는 데 쓰고 나머지 50을 열 식히는 데 쓴다. 근데 맞습니다. 컴퓨팅이 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열 올리는데 50 쓰고 열 내는데 50 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농담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공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이거 잘하고 있죠. 지금 LG도 이런 성장성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LG전자가 그 냉난방 공조 기술을 기반으로 좀 개발한 그 액체 냉각 솔루션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14일부터 17일까지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처음 참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냉난방 공조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이런 액체 냉각 시장을 좀 노려보겠다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 사진이 진짜 너무 뭐랄까. 왜냐하면 클리셰다, 클리셰. 이게 사진. 왼쪽이 그 냉난각 시스템인데 네. 사실 그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면은 네. 잘 모르지. 볼 게 없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너무 기술자 같지도 않고 패션 모델들 둘이서 저거를 저러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냥 브로셔에 나오는 딱 그런 사진 느낌이네. 네. 아니 뭐 우리 한지영 기자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저 LG 저 사진 보고 뭐라고 네. 한 거니까. 네, 여튼 LG도 열심히, 왜냐면 이제 워낙 이 시장이 커질 거는 굉장히 명확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냉각 공조 요쪽으로 어마어마한 또 뭐 기업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투자 같은 것들 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가 이 공조 쪽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잘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자동차가 전기화될 거라는 트렌드 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었죠. 네, 맞습니다. 전장을 위해서. 네, 맞아, 맞습니다. 맞아. 그게 지금 한 15조 연간 15조 네, 매출 네. 정도 일어나고 있고. 하만이? 네, 아, 그 그래요? 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단위 때가 나온 네. 이제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도 어.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수 빅딜 같아 보여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는 그 공조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센터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식혀야 되잖아. 거기도 네. 전기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반이라며. 네. 그러니까 이 열 나는 거를 잘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막 데이터센터에서 막 그 서버에서 막 열이 막 나. 네. 그 위에다가 툭불 한우 구워. 그러면 한우도 잘 익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좀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구운 한우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죠. 네. 네, 요 한우 한번 두께감 이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좀 양양한 그 아주 편하게 얇은 걸 좀 네. 갖고 왔었는데 요거는 뭐 두께가 이거 피 한 육즙 보이시죠? 네, 한 3cm 되는 것 같은데. 네. 3cm. 요게 이제 안심인가? 이건 툭불입니다. 툭불. 예, 전에 저희 3cm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요 맛있는 한우, 툭불 한우를 갖고 왔고요. 이 툭불 한우 보통 가격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툭불 하면. 와, 이 정도면 근데 거의 우리 식당에서 사 먹을 때는 150g에 65,000원 내지는 8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툭불이면 그 정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는 400g 네. 두 팩. 400g 두 팩입니다. 네. 그게 99,000원. 800g이면 150 맞지? 나누면 예. 다섯 야, 씨. 맞아? 58에서 40. 맞아? 40만 우리 와, 저기 식당에서 40만 원어치인데요? 58에서 40. 맞죠? 800g에 아니 59,000원이라고? 800g에 59,000원 맞아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사지 마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면 우리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사지 마세요. 800g에 59,000원. 한번 드셔 보세요.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800g에 근데 맛있는데요? 툭불. 저 대충 계산한 거긴 한데 오늘 소금 뿌렸네 이제. 시즈닝 잘 됐네요. 근데 요 시즈닝도 같이 준대요. 그래야죠. 네, 왜냐면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집에서 구워 먹을 때 네. 미리 시즈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서 그냥 소금 뿌리고 후추 해도 되는데 가장 최적의 시즈닝. 예, 그런 게 또 허브 같은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맞춰서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시즈닝 할 것까지.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오일에다가 시즈닝에다가 사실 오일 뿌리고 시즈닝 쫙 뿌려갖고 구워야 그 맛이 나잖아요. 네. 오일 시즈닝 다 포함된 두 팩. 이 59,000원. 세 팩이 그럼 1.2kg인데 네. 이게 79,000원. 세다 진짜. 정말 강하게 잘 갖고 왔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소 키우는 분이 네.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갖고 경매로 소를 너무 좀 싸게 내놨든지. 아이 대학 보내느라고.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싸기가 쉽지 않거든. 네. 이 툭불이 이럴 수 있나? 근데 안 질겨요. 부드러워요. 당연하죠. 툭불인데. 네. 오. 그래서 요거 툭불 한우입니다. 한우. 네. 네. 심지어 네. 한우 스테이크 요 팩, 툭팩, 예? 왜 그런지 알겠어요. 뭐예요? 300개만 들고 왔어요. 그래. 300세트만. 예. 야, 이 한우 아니라 저 어디야 호주산 뭐 뉴질랜드에도 네. 이 정도로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지? 예, 여튼 800g 세트도 있고 1200g, 그러니까 1.2kg짜리 네. 세트도 있습니다. 네, 스테이크로 드실 때는 정말 툭불로 맛있게 툭불로 드셔야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집에 이제 또 냄새가 가득 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웰스 공기청정기로 여러분의 집안 공기도 깨끗하게 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군요. 네. 웰스 공기청정기. 부위가 어디냐고? 부위는
어디지? 설도? 맞습니까 이게? 네, 설도. 설도 부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참 어렵다 안 하니 고기 부위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뭐 등심, 안심 뭐 이런 건 이제 좀 들어봤는데 네. 예, 설도 부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맛있는 툭불 한우 드시기 바라겠고요. 꼬리뼈 부위 아닙니다. 꼬리뼈는 내가 다쳤고요. 예. 자, 그러면 웰스 공기청정기로 집안 공기 쾌적하게 만드시고 네. 그리고 배고프실 때는 툭불 한우로 든든하게 또 맛있게 가족과 함께 스테이크 구워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링크가 저희가 있으니까 요 링크 따라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한지영 기자는 네. 보내드리죠. 네, 한정 기자도 한우 좋아하시죠? 네. 아, 네. 저도 옆에서 먹고 있었는데 이제 왜 안 사주냐고 뭘 사줘요? 댓글에서 왜 한우 안 사주냐고. 왜 사줘야 되는데 내가 본인 돈으로 사 먹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됐잖아. 네. 네, 맛있는 한우 한지영 기자 맛있게 네, 네. 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